8216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넷패스도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애를 끌고 계신 종목이실 것 같은데 저희 8216님께서는 3만 원에 진입이 되셨어요. 비중 20%입니다. 반년 투자하고 계시는데 계속 보유할까요? 아니면은 손절폭이 지금 크지가 않은 상태까지 올라와가지고 네, 손절을 하고 종목을 교체해야 될까? 이 두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28,950원에 마감이 돼서 손절을 감행할 만큼 정도까지는 될 것 같긴 한데 들고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김동현 전문가님. 손절을 하실 거면 지금 하시는 것보다는 27,000원대, 27,000원대 무너지면 손절하시죠. 27,000원대가 무너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손실이라는 게 요즘 익절이라는 말을 또 되게 많이 쓰시던데요. 이게 손절은 이게 그 말 그대로 손실로 이게 주식을 잘라낸다는 거죠. 절약 네. 차원에서. 네. 네, 이익은 그냥 극대화시키거나 만족하고 팔아버리면 되는 거고 손실은 절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되게 힘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주식을 사는 분들은 손실 보고 팔기는 싫기 마련인데 예, 우리가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당 시점에 좋은 산업, 좋은 주식 거기에 다 물립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주식에 물리는 개인 투자자는 사실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나와서 2차전지 좋다, 반도체 좋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기서 사셔가지고 그땐 좋았는데 나중에 안 좋아지면 주식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킬 수 있는,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 저는 장기 투자자 성향이 아니다 보니까 회사만 믿지 마세요. 회사만 믿지 마시고 주식의 움직임도 좀 추적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넷패스 주가 움직임 보시죠. 넷패스 같은 경우는 뭐 예전 특히나 작년도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거의 대장주였습니다. 비메모리 쪽에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해줬고요. 이게 범핑 기술 기반해서 비메모리 쪽에 대한 이 니즈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고 올해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 재상승 시세까지도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매물 가득 쌓아놓고 다시 또 망가져서 주가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최근에 테크윙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고 그리고 DBI텍도 지금 주식이 조금씩 이렇게 들썩거리는 걸 감안을 했을 때는 넷패스 시세가 지금 상당히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테스나 테크윙 이런 주식들도 비메모리 관련주들은 이번 코로나 이후의 시세에서 소외돼 있었습니다. 오히려 메모리 관련한 일부 종목군들이나 혹은 EUV 관련한 섹터 종목군들은 상당히 움직임이 컸지만 이 비메모리 관련한 이 공정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되게 부진했었는데 최근 움직임은 좀 순환매 차원인지 좀 들썩들썩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넷패스가 아쉽게도 아직 3분기까지 실적이 좀 2분기까지는 그렇게 좋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컨센서스도 별로 강하게 잡히지가 않거든요. 1분기에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래서 실적이 좀 부진하다는 단점이 있긴 하나 뭐 퀄컴의 삼성전자의 삼성전자 퀄컴 칩을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넷패스의 이후의 매출로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점 감안하면은 지금 제가 그어드린 이 선이죠. 여기 이런 선이 깨지면 안 됩니다. 이런 라인이 무너지면은요, 이건 좀 위험한 게 주가가 고공권역에서 위쪽에서 횡보하다가 무너지면 아주 주가 움직임이 안 좋아집니다.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은 넷패스는 다시 22,000원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자리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27,000원. 그러니까 사실 넷패스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가지시는 분들은 제 말에 동의하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 아니 넷패스가 비메모리 쪽이 그렇게 좋은데 뭐 굳이 손절을 하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 좋은 주식에 물립니다. 물릴 때는 항상 좋기 때문에 못 팔고 물리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넷패스를 기대감을 가지고 본다면 27,000원 무너지면 손절하셨다가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27,000원이 무너지면 내가 손절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뭐 일주일 뒤든 한 달 뒤든 27,000원 위로 다시 올라오죠. 그러면은 이 손절이 개인들이 털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은 매수를 3만 원에 다시 하시면 거기서부터 36,000원, 7,000원 갑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나 때가 무르익지 않으면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 거니까 그러다가 주가가 무너지면 거기서 손절한 사람은 살아남는 거고 손절 못한 사람들은 장기로 물리는 거거든요. 큰 산업 사이클이 지나가 버리면 물론 비메모리 사이클이 그렇게 빨리 지나갈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위험 관리 가격대는 지금이 아니라
27,000원까지 좀 넓게 열고 보시고요. 그 정도의 등락은 견딘다 정도 생각을 하시고 3만 원이 오히려 넘어가면은요. 지금 비중이 20%신데 3만 원 넘어가면 오히려 조금 더 사셔도 될 거예요. 오히려 3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힘든 시간 지나가고 다시 주가가 호전되는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오히려 3만 원을 보유기준가로 좀 높이시면 되죠. 그럼 3만 원이 보유기준가가 되면 손해를 안 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미 3만 원에 사셔가지고 손해를 보고 계시니까 27,000원까지 한 10% 정도는 기다리는 대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리스크 감내하고 보시고요. 오히려 3만 원을 다시 보고 나면은 뭐 사람이 힘들다가 번져 놓으면 금방 팔아버리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3만 원을 보고 나면 이 주식은 다시 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거래량 중요해요. 물론 2분기 실적 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2분기의 실적이 별로라면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좋아진다면 그건 괜찮아요. 그건 3분기 이후에 좋아진다는 얘기니까. 그때 거래량이 200만 주 이상이라면 얘는 3만 5천 원 넘어갈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200만 주의 거래량이 시도되는지 등을 보시면서 목표 가격은 주가가 올라야 목표 가격 세우는 거지 지금으로서는 뭐 첩첩이 매물이니까 일단 3만 원 넘어가는 게 관건이다. 리스크 관리는 27,000원에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